잠시 책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 비평가로 이름이 있는 분이 리차드 엘만인데, 이분이 글을 쓴 책 중에 율리시스 온 더 리피라는 얄팍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조이스 레터스라 하는 이 편집한, 리차드 엘만이가 편집한 책 중에 이 책이 있고, 이걸 읽으면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노라 바르크라고 그 연애하던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편지들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호드 언덕에서 둘이가 사랑을 하는, 그리고 몰리가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혼자 독백으로 이 브룸, 즉 조이스와 첫사랑을 나누던 호드 언덕의 그 사건을 생각하는 이런 장면들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 소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조이스에 관한 전기, 제임스 조이스라 하는 이 전기가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리차드 엘만은 또한 여러 가지 크리티컬 에세이를 써서 저도 여러 편 읽었습니다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제임스 조이스 하는 이 전기를 특히 구입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했는데 꽤 비싼 책입니다만은, 아니면 이 책은 유명해서 아마존에 들어가면 헌책이 때때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미국 가시는 분은 헌책을 아마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뉴욕 같은 데 가면. 그리고 조이스의 Selected Letters 하는 이 책, 아까 제가 소개한 이 책은 제가 뉴욕 그 맨해튼 17번가에 아직 있는지 몰라도 큰 헌책 서점에서 샀는데, 하여간 구입해서 읽으면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에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율리시즈 작품 옥스포드 판에 47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Ties, myriad islanded within her, blood not mine, 오이노파 폰톤, a wine dark sea. 조수들 그 안에, 그녀 안에, 그러니까 이 허란 것이 앞에 나오는 이 달, 문 들어오는 했을 때의 문을 말하고 있죠. In her wake 할 때 이 허죠. 수많은 섬이 있는 이 조수들은 피가 있는데 그 피는 나의 피가 아니고 검은 포도주빛 바다겠죠. 그 다음 문장이 Behold the handmaid of the moon. 이 달의 시녀를 보라. 그래서 이 시녀가 포도주빛 바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다가 시녀로 나왔죠. In sleep, the west sign calls her hour. 잠자다가 이제 자는 중에 이 축축이 젖은 이 자국이 그녀의 시간, 일어날 시간을 알려주어서 말해줘가지고 and bid her rise겠죠. 컴마는 and 기능을 합니다. 이 시녀가 일어나도록 만든다. 만드는 것이 축축이 젖은 사인, 그러니까 자국이라 했죠. 이 자국은 어린이 오줌 싸는 자국도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자의 흥분한 자국이지만 이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달이란 것이 그 여자의 나체, 특히 그 육체의 그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스튜어트 길버트가 이 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스튜어트 길버트의 조이시스 율리시즈라는 책에 보면은 스튜어트 길버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 책의 128페이지에 가서 이 웨스사인을 문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웨스사인을 문으로 보고 이 문은 역시 웨스사인이자 햄릿의 이 축축한 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은 별 혹은 웨스사인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쭉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 해초가 오늘 공부하는데도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이 해초는 여자를 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초가 여자로 변신하는가. 끝없이 이제 이 프로테우스 장에서는 사물이 사람으로, 사람이 사물로 이렇게 변해가고, 한 동물의 이름도 다양하게 변해가고, 개를 이 망거를 했다가 파드로 했다가 레오파드로 했다가 뭐 또 팍스로 묘사되고, 사실은 팍스 이 개에 마찬가지죠. 조모의 무덤을 파는 점에 있어서 이런 변신하는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3장의 시작에서 여러 가지 그 기호가 나타났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사물들의 기호, 시그네처를 하면서 뒤에서도 이 3장의 뒷부분에 가서도 이 시그네처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이 프레드릭 제머슨이라는 이 이론가는 프리드릭 제머슨은 사인과 레퍼런트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인, 시그네처죠.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에서 이건 유령처럼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초라 하면은 이 seaweeds, 해초여야 하는데 해초가 여자가 되고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실제 이 조이스가 해초를 보고 해초로 의식할 수도 있고, 해초 없는데 생각 속에서 해초를 의식한 것을 여기에 글로 담을 수도 있고, 이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와 가리키는 대상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대상이 맞지 않거나 내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상당히 포스트 마더니 이론에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에코의 세미오틱스 기호학에서도 보면은 시그니파이어와 시그니파이드 관계가, 시그니파이어 이 기호가 시그니파이드 기이 뜻하는 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위드가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작품에서는 여자로 볼 수 있지만 또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이 시위드를 여자 말고 달리 또 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든 이러한 사인과의 레퍼런트의 관계가 우리가 전통에 있어서는 이 기호는 가리키는 대상이 1대1로 딱딱 일치되겠죠. 그것을 기호학적 의미로 말하면은, 특히 데르다 이야기로 말하면은 이 시그니파이어가 시그니파이드를 1대1로 리추얼 미닝, 글자적 의미로 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관심은 시그니파이어가 시그니파이드 되는 대상, 뜻하는 바가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의미를 무한대로 보내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인이 기호가 대신하는 대상 자체가 애매하거나 유령적이고 내지 가르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없거나 다른 것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문장 바로 다음 이어서 She trusts me, 그녀는 나를 신뢰한다. Her hand gentle, 그녀의 손은 부드럽다. The long lashed eyes, 긴 눈썹을 가진 눈. Now where the blue hell am I bringing her beyond the veil? 이제 내가 그녀를 저 휘장 너머로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인가? 데려오고 있는 것인가? 이 blue hell, 우리가 what the hell 욕할 때를 하죠. 마찬가지로 hell을 더 강조해서 나쁜 용어, 형용사 blue를 붙였어요. 내가 무슨 지랄로 말이야 이 여자를 저 휘장 너머로 데려오고 있는가 말이야. 혹은 데려가고 있는가. 그대로
into the ineluctable modality of the ineluctable visuality. 우리의 시계, 보이는 것에 불가피한 우리의 시계의 불가피한 형태 속으로 내가 데리고 가고 있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 단 기포드의 주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 기포드는 율리시즈 애노테이티드라는 책, 제가 전번에 여러 차례 소개했죠. 이 44페이지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Aristotle does argue in the sensu et sensibility.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of sense and sensible입니다. That the substance of a thing perceived by the eye is not present in the form or color of the perceptual image. In contradistinction to sound and taste, which involve a becoming or an intermixture of substance and form in the perceptual image. 굉장히 긴 문장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은 감각과 감각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글 속에서 어떻게 주장을 펴느냐 하면, 눈에 의해서 지각되는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나 색깔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소리와 음향과 어떤 미각, 그러니까 청각과 미각에 대비하여 뭐하는 지각하는 이미지로의 본질과 형태의 혼합물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청각과 시각에 대비되게 이렇게 지각하는 이미지의 형태나 색깔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In effect, 결과적으로 Aristotle says that the ear participates in and thus can modify the substance of what it hears, but the eye does not.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는 귀라는 것은 그것이 듣는 것의 본질에 참여하고 또 그 본질을 그러다 보니까 수정할 수 있으나 눈은 그러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와 실제, 그 기호가 가리키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계속 문장을 살펴보면, 여자. 와씨, 여자가 무엇이냐? 여자란 무엇입니까? 노래가 있죠. 여자 하는 그 여자죠. 굉장히 반복이 많습니다. 여자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what is the woman? 이렇게 the virgin at Hutch's Figgis window on Monday looking in for one of the alphabet books you were going to write. Hughes Figgins는 이 서점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보문고 하듯이 이 서점의 창에서 월요일 날 당신이 쓰려고 했던 기초 서적들, 입문서들, 이것이 alphabet books입니다. 이러한 서적들 중에 하나를 찾느라고 창가에서 안으로 이제 서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처녀, 이런 뜻이죠. Keen glance you gave her. You gave a keen glance her겠죠? 당신은 그녀에게 예리한 눈짓을 보냈다, 이 말이죠. 딱 뚫어지게 봤다, 이 말이죠. Rest through the braided jets on her sunshade. 그녀의 양산 안에 짜가지고 브레이디든 짜지요. 장식 가죽 속에, 가죽 원형 속에 이 주머니, 뭡니까, 손목을 끼워 넣는다 이 말이죠. 끼워 넣어진 손목,
글자대로 말하면은 명사 어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에 어떤 양산 집게, 양산 집어넣는 거 이런 거를 양산에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제스라는 것은 우리가 매를 길들이기 위해서 매의 발에다가 장식끈을 해서 이렇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줄을 달아가 조련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새 발에다 이렇게 장식을 달고 이러잖아요. 가죽 장식 따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둥글면 손목이 쑥 들어가겠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손목 이 말이죠. She lives in Lesson Park with grief and he shows a lady of letters. 그녀는 레전 파크 공원에 레전 공원에 사는데 슬픔과 그리고 빈곤과 함께 하는 말은 슬프게 삶이 슬프고 또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공원에 사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문학 숙녀입니다. A lady of letters. letters는 여기서 literature 문학을 뜻합니다. Talk that to someone else, Stevie. 스티비야. 스티비라는 것은 스테픈. 이게 주요 주인공인 스테픈을 가리킵니다. 스테픈의 애칭이죠. 이것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하는 이 조이스의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아가씨 데이빈을 말합니다. 이 아가씨 데이빈이가 기포드의 주석을 보면은 Notable experience with pickup is recalled by Stephen in A Portrait 5. Portrait of the Artist as Young Man 하는 작품의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으로 이 스테판의 친구 데이빈 아가씨가 이 일시적 연애 상대로서 하는 이러한 경험이 스테판에 의해서 해상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연애, 뭐 for one night stand라든지 이런 대상으로서의 이 여자를 말하고 있죠. 데이빈 addresses Stephen as Stevie. 데이빈이가 스테펀을 스티브라고 칭한다, 부른다 이거죠. 이것은 the homely version of his Christian name. 그의 기독교 이름, 초대 순교자인 스테판 이름의 소박한 용어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펀을 애칭으로 말할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스티비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아가씨가 좀 이렇게 바람기 있는 아가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론하고 나온 것이 pick me up, 나를 집어가 주세요. 우리가 아까 나오는 이 단기포드의 주석에서 pick up이라 했잖아요. 이 pick up이라는 것이 한번 따먹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픈 한번 보기 좋겠죠. 이 단기포드에서는 이것을 하이픈을 안 하고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me를 다시 내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거리의 여자, 밤의 꽃,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여자, 자기 스테프니 그것이 계속 그럽니다. I bet that이겠죠. She wears those curls of God stays, suspenders, and yellow stockings donned with lumpy wool. 이 아가씨가 나는 확신한다. bet라는 것은 내기 건다는 것은 확신한다. I am sure that이겠죠. 하나님의 저주물을 입고 있다. 그래서 도옷을 복수로 써놓고 또 커스가 이 도주를 강조받도록 때로는 이런 문법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물은 무엇이냐? suspenders, 양말 데님이죠. stays, 코르셋이죠. 코르셋, 양말 데님, 그리고 누런 스타킹. 이것은 이 옐로우를 쓰는 표현도 재밌죠. 이것은 이 스타킹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굵은 실로, 굵은 모직물 실로 짜여진 이 스타킹, 이런 것들을 신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stays, 코르셋이죠, suspenders, 양말 데님, 그리고 yellow 스타킹,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저주물로 본 것입니다. Talk about apple dumpling, pew 토스트는 차라리 red란 말인데 차라리 사과를 넣어 쪄 만든
푸딩, 우리 같은 맛 떡 비슷한 게 있어요. 푸딩이라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덤플링이라는 말은 그 푸딩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이 덤플링이에요. Where are you with? 오늘날 잘 안 쓰지만 오늘날 보통 우리가 유머를 하지요. 과거 한 19세기, 20세기 한 초반까지 이렇게 썼던 그 위티시즘하고 유명했거든요. 당신의 그 이란 유머 감각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느냐? 타침이 나를 만져줘요. 나를 건드려 주라는 것이죠. 원래 이 성적인 의미에서는 중세나 그 이전에는 타치라는 것은 보통 여자와 섹스를 한다 이 말이죠. I touched her 하면 여자를 한번 내가 따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soft eyes 부드러운 눈, soft hand 부드럽고 부드러운 손. I am lonely here 나는 여기에 고독하게 있다. Oh, touch me so now 이제 곧 나를 좀 만져줘요. What is that word known to all men?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때 강조하려고 that을 썼지 사실은 이 that는 보통 말로는 정관사 the지요. 정관사 the를 쓸 자리에 이 the를 강조할 때 우리는 that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말은 나도 이 글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것은 다 아는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겠죠? love란 말이겠죠? 사랑은 무엇이냐? I am quiet here로 나는 여기 홀로 조용히 있다. 이 연애하려면 분위기가 조용해야 되겠죠. 떠들어서는 데서 연애가 안 돼요. 내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sad to 슬프기도 하고 외롭고 슬플 때 우리가 짝을 찾는 것이지 기쁘고 행복하면은 짝을 찾지를 않겠죠. 지금 만족하는데 그죠? 외로운 기러기처럼 touch me 나를 건드려줘요. He lay back at full stretch of the sharp rocks, cramming the scribbled notice and pencil into a pocket. His head tilted down on his eyes. 그는 그 예리한 바위들 위에 몸을 쭉 뻗쳐 드러누웠고 이 휘갈겨선 쪽지를 클래밍 주머니에 집어쑤시 넣었단 말이에요. 이 쪽지와 연필을 pencil into a pocket겠죠. note and pencil into a pocket. 주머니 속에 집어쑤시 넣었고 그 다음에 칸마가 있는 것은 전치사 with로 대체할 수 있죠. 부대상황으로 그의 모자는 his head tilted down on his eyes. 눈까지 푹 내렸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강도들, 은행 강도들 보면 은행에 들어갈 때 모자를 푹 내렸었잖아요. That is Kevin Egan's movement. 그것이 케빈 이간의 운동이다. I made nothing for his nap, Sabbath sleep. 안식일 날에 그의 낮잠, 다시 말하면 안식일 잠을 위해 머리를 끄덕이면서 내가 했던 케빈 이간의 운동이다. 케빈 이간이라는 사람은 에일의 이러한 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이 당시 대니언 독립당원들이 정치 혐의로 그 런던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다가 들통이 나서 이 사람이 파리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그 인물입니다. 독립투사가 되겠죠. 케빈이 했던 운동, 정기한 운동을 내가 했던 케빈의 운동이라 했죠. at vidit deus et erant valdemond 하나님이 보시니 vidit deus 하나님이 보시니 erant valde는 벨입니다. bond 좋았다. 대단히 참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6일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비조된 피조물을 보니까 참 보기에 아름다우더라는 그 부분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알로 봉주르 안녕하세요. Welcome as the flowers in May. 5월의 꽃들처럼 환영합니다. 이 소리치는 것이 알로죠. 이야!
under its leaf he watched through peacock twittering lashes the southing sun. 남쪽으로 넘어가는 태양. 태양은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쪽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태양. 이것은 지금 성행이죠. 그 나뭇잎 밑에 그 밑으로 그는 공작이 날개치는 이 트위터링을 퍼덕거리는 날개치는 것이죠.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이 새들이 이 교미를 할 때 보면 날개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눈썹을 통하여 와치의 목적어는 서산 남쪽으로 내려가는 태양을 본다. 아래로 내려가는 태양을 본다. 보았다 이 말이죠. 그는 보았다 이 말이죠. 나뭇잎은 우리 앞에도 그 Epiphany is on the green over leaf. 녹색의 파원형의 잎새 새겨져 있는 메시지들, 의미들 해서 공부했잖아요. 나뭇잎이 많이 나오죠. The Sound and the Fury 포크의 작품에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려 나뭇잎이 많이 나옵니다. I am caught in this burning scene. 나는 이 불타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뜻이죠. 잡혀야 뭐 일이 이루어지겠죠. Pans hour, the funnel noon. 이 팬이 뭐냐면은 이 혈압 신화에서 덜 수렵, 그러니까 필드와 포리스트의 신입니다. 혈압 신화 때는 보니까 좀 더 짐승 같고, 이것이 이제 로마에 오면은 이 페니가 로마 용어로 오면은 파우누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니가 로마에 와서는 파우누스가 되는데, 이 파우누스가 영어로 폰인데 이 본문에서는 형용사를 하기 위해서 명사에다 AL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폰을 누운이라 표현했죠. 이 펜의 시간 뭡니까? 이 반인 반염소의 시간은 뭡니까? 정오. 이때 가장 활동이 왕성할 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이 반염소 반인간의 모습.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먼저 힐압 때는 조금 어떻습니까? 아니 좀 짐승 같고 이상한 모습이죠. 힐압 때 이 지금 저 손가락 가르친 이 부분.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이게 이제 펜 때고 로마에 들어오면은 이 모습이 좀 사람에 가깝죠. 뿔이 있고 굉장히 수컷 좀 뭐랍니까 숫기가 있어 보이죠. 근육이 가슴에 있고 말이죠. 굉장히 호색적인 반인, 반양, 반염소. 이걸 고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염소, 우리가 염소를 보싱탕 먹잖아요. 이거 뭐 막 정력이 좋아진다고 바로 그겁니다. 이 마운틴 고우트, 산의 염소라고 해서 다리 찍 벌리고 오줌 찍 싸고 뭐 염소와 오줌, 뭐 오줌이라든지 혹은 마운틴 오이스터, 산의 귤, 그러니까 돼지 불알, 돼지도 뭐 성적인 걸 많이 풍기잖아요. 뭐 돼지 콩팥하고 여기도 나오지만은 율리시제도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굉장히 호색적인 이것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정오 난 12시입니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뭐냐면은 퍼틸리티 갓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비옥해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퍼틸라이저 비료를 주다 했잖아요. 퍼틸리티 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여자잖아요. 걸음을 주서 이렇게 땅이 기름지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잘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신이거든요. 이 히랍의 신이니까 뭘 뜻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불타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공작이 지금 날개쳐서 흥분해 있는 모습이고 이때 이제 이 비옥해 하는 신, 호색적인 신, 연애하는 신이 나타나서 이제 한창 발동을 하는 시간이죠. 이것이 The Funnel Noon.
Among 금해비 serpent plants, 뱀과 이렇게 꼬여 있는, 휘어져 있는 이 송진이 많은 식물들 사이에서 milk oozing fruits where on the tawny waters leaves lie wide. 밀크를 우즈라는 말은 뭔가 줄줄 흘러내리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유가 줄줄 흘러내리는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색깔로 잘 보세요. 색깔 이미지로 이러한 과일들 거기에서 왜죠? On the tawny waters, 황갈색의 물 위에 leaves, 나뭇잎들이 lie wide,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우유가 줄줄 흘러내리는 과일. 뭐 우리가 과일 하면 수박이겠죠. 물 많은 여자를 상징한다겠죠. 특히 본 작품에서는 18장의 몰리의 엉덩이가 수박이고 이렇게 그 양 엉덩이 사이에 고랑에 그 노란데 뭐 이렇게 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브로미가 그 엉덩이를 키스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과일인데 이 밀크가 줄줄줄 흘러내린다. 이 우즈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문장과 잘 이렇게 귀에 맞추면 지금 어떤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색깔로 우리가 항시 황갈색이 늘 나왔죠. 황갈색의 물 위에 나뭇잎들이 쫙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And no more turn aside and blood. 더 이상 몸을 돌려서, 물론 뭐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고개 돌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오케이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전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했는데, 퍼거스와 함께 갈 자 누구냐 하는 예처의 시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단키포드의 줄을 보면 그 자체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낫겠어요. 이 시는 이제 이 예처의 희곡 The Countess Catherine, 캐틀린 여백작이라 하는 이 희곡 대사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가 Who goes with Fergus? 퍼거스와 함께 갈 자가 누군가 하는 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작품에 보는 지금 이 퍼거스가 또 누구냐 하면은 우선 이 시를 먼저 소개하고, 이제 이 백작이 자기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이제 위로하기 위한 시가 퍼거스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 퍼거스와 함께 차를 몰고 갈 것이냐, 이제. 또 누가 깊은 숲의 짜여진 있는 그늘을 뚫고 갈 것이냐. 또 누가 평평한 해안 위에서 춤을 출 것이냐. 젊은이여, 젓갈색의 이마를 쳐드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눈꺼풀들을 쳐드시오, 아가씨여.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글이 나옵니다.
and no more turn aside and brood. 더 이상 고개 돌려 혹은 몸을 돌려 생각지 말아요. upon love's bitter mystery. 사랑의 슬아린 신비에 의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의 근거로 사랑을 믿고서 이제 돌아서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왜냐하니까 Fergus rules the brazen cars. Fergus가 노새 차들을 몰고 가니까 and rules the shadow of the wood. 숲의 그림자를 또한 지배하고 있고 Fergus가 그리고 and the white breast of the dim sea. 컴컴한 바다의 흰 가슴을 Fergus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죠. All disheveled wandering stars. 모든 흐트러져 있는 배회하는 별들을 또한 Fergus가 지배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Fergus가 통치자인데 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자 백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앞에도 나왔잖아, 그죠? 안 된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49페이지 중간에 under the upswelling, 이 부풀어 오르는 upswelling tide, he saw the riding weeds lift languidly and sway reluctant arms, rising up their petticoats in whispering water, swaying and upturning coy silver fronds. 자, 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로 부풀러 오르는 조수들 밑으로, 조수가 이제 쫙 밀려 들어올 때, 밀물이 될 때 이야기죠. 그는 뭘 봤느냐 하면은 he saw the riding weeds. riding이 뭡니까? 몸을 뒤틀고 있는 이 sea weeds겠죠. 해초는 여자라 했죠. lift languidly, 나른하게 몸을 들고 sway reluctant arms, 마지못해 하는 팔을 흔드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 그들이 속치마를, 이 해초가 그 속치마 하면 해초가 여자다는 것 때문에 알죠. 속치마를 들고 들어 올리고 in whispering water swaying, in whispering water, 속삭이는 물 속에서 swaying and upturning coy silver fronds, 수줍어하는 은빛 잎, fronds가 나뭇잎이죠. 이 잎들을 위로 들면서, 흔들며 위로 들면서 들고 있는 걸 그는 보았다. 자, riding weeds, 이 재밌는 표현이죠. 몸을 뒤트는 해초라는 거.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느낄 때 몸이 뒤틀리잖아요. 막 몸이 떨리는 장면, 그걸 말합니다. 나란히 이 해초가 나란히 마지못해 하는, 좀 이렇게 여자들은 reluctant arms를 들고 또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나란히, 그리고 나란히 들고 또 마지못해 팔을 흔드는 것을 보았고, 속치마를 들고 속삭이는 물속에서 수줍어하는 은빛 나뭇잎들을 흔들며 스웨잉, 흔들고 업터닝,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것을 보았다. Day by day, 매일 낮마다, night by night, 매일 밤마다 lifted, 들여 올려지고, flooded, 그리고 범람하고 and let fall,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죠. lifted 되고, 들여 올려지고, 그리고 물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let fall, 가라앉아 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떨어지면 뭐 죽겠지요. Lord, they are weary. 오 주여, 감탄적인 말이죠. They are weary. 그 해초들은 피곤하다 이 말이죠. And whisper to, they sigh. whisper to는 수동태죠. 분사구문입니다. 속삭이다가 whisper인데
그 해초들, 여자들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야 이 말이죠. 투는 누구에게? 여자들에게겠죠. 이 해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해초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들은 신음을 한다. 쌓아야 한다. 이제 한탄을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죠. Saint Ambrose heard it. 엠브로우즈 성 엠브로우즈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이때를 들었다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카마 다음에 목적이 길기 때문에 이때를 내세웠죠. 그것은 sigh of leaves and waves. 나뭇잎과 파도에 한탄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Waiting, awaiting the fullness of their times. 그들의 때가 차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나뭇잎과 파도에 탄식하는 소리를,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waiting은 앞에 leaves와 waves를 수식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나뭇잎과 파도들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awaiting은 뒤에 관련됩니다. 그들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잎들과 파도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나뭇잎과 파도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나뭇잎과 파도에 탄식하는 소리. 뭐 하면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이 때가 찬다는 것은 성서에서 온 말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때가 차게 되면 God sent forth His Son.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며. Born of a woman and born under the law.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하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우리 인간들은 다 율법의 지배를 받은데 예수도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지배를 받는 인물로 세상에 나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이제 아이가 나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갑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한탄이라는 것은 신음하는 소리를 말이에요. 여자가 좋아서 흥분해서 신음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꽉 때가 차면은 팍 다 나오겠죠. 디에부스 아크 녹티부스 이니우리아스 파티엔스 인게미시트. 디에부스 낮이면 날마다 아까 데이 바이 데이 나왔죠. 그리고 녹티부스 나잇 바이 나잇이죠. 밤마다 이니우리아스 상처를 받은 채 파티안스 대단히 인게미시트는 그 신음하다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낮밤할 것 없이 신음을 한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아프다고 아야 아야 하겠죠. 그것처럼 연애하는 모습이죠. 이 sexual act.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많이 받으면은 죽어보죠. 죽어보면 뭘 한다 했습니까? To have orgasm. 그것도 성적 흥분 상태 오르가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To no end gathered. 목적 없이 모였다가 vainly then released. 그 다음에 막연히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모였다가 빠져나가 버리는. forth flowing. 앞으로 흐르다가 wending back. 뒤로 나아갔다가 wend 나아가다죠. Loom of the moon. 달의 배틀. 배틀 짤 때 앞으로 뒤로 막 사번 틀을 짜잖아요. 다 이 연애하는 모습입니다. We lead to insight of lovers.
lascivious man, a naked woman shining in the clouds. She draws a toil of waters.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뒤에 이걸 또 설명하죠. 저희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대중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또한 연인들, 다시 말하면은 연인들 중에도 lascivious man이죠. 동격관계로 호색인들, 색을 되게 밝히는 남자들, 음탕한 이러한 호색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제 또한 지쳐서 발가벗은 여자가 그 정원에서 빛을 발하면서 바닷물에 그물을 당긴다. 토일은 넷들을 말합니다. toil of waters. 와터에 S가 붙으면 바닷물, 강물 따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다 이야기니까 바닷물에 그물을 당긴다. 그러면 고기들이 걸려들겠죠. Five fathoms out there. 저기 5길. 보통 fathom이 이제 한 길, 뭐 6피트를 말하는데 단위로 말하면 보통 저 피트를 정확히 말하는 한 길씩 5길. 저기 full fathom. Five. Thy father lies. 꼭 5길. 이빠이. 그대 아버지가 거기에 누워있다. 죽어서 누워있겠죠. At one he said. 한시라고 그가 말했는데 found drowned. 익사된 채로 발견된. 그러니까 익사된 채로 발견된 시간이 한시라고 그가 말했는데 high water at Dublin bar. bar는 모래톱, 샌드 바를 말합니다. 여기서 bar라는 것은 샌드가 생략된 표현. 더블린의 이 모래톱, 이 모래톱에 더블린만의 이 모래톱에 밀물이 들어왔어. high water. driving before it. it는 그 시체겠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a loose drift of rubber, fan shoals of fishes, silly shells. 이런 돌들이죠. 바다에 있는 이런저런 잡동사니 돌들을 러버를 합니다. 이 잡동사니 돌들과 fan shoals of fishes, 부채형, 선풍기형의 여러 때의 물고기들과 어리석은 조각들. 어리석은 조각은 전번에 소개한 이 미첼 이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에 나오는 이 클리브 하트가 편집한 내용 중에 프로테우스 상에서 가서 이 미첼은 이것을 empty cell이다. 텅 빈 조각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조각은 아니겠죠. 비어있는 이런 조각들이겠죠. 누구에게나 짓밟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사버려 이런 empty 골빈당 뭐 이렇게 but brain. 우리가 이 여자들이 좀 골빈 여자를 세대가리로 해요. 새가 얼마나 작습니까? 독수리가 뭐 펴니까 진짜 독수리가 한 1m도 넘더라고. 1m 20, 30 그런 독수리들 봤는데 그 독수리가 맞자 대가리는 아주 작죠. 뭐 창공을 나를 때는 무섭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참새들은 대가리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 골빈 여자를 bird brain이라고 해요. 새 두뇌라고. 그래서 저 여자는 bird brain이다. 우리 오늘 한번 어떻게 재미볼까? 뭐 이렇게 남자들이 말할 때 she is a bird brain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empty shells. A corpse rising salt white from the undertow. 물이 빠지는 것이 이제 설물되면 역류하는 게 undertow죠. 물이 이제 빠지면서 소금기가 하얗게 드러난 소금 기운으로 희게 된 솟아오르는 시체, 톱시체죠. Bobbing landward, 육지를 향하여 끄떡이면서 a pace, a purpose.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오는 한 마리의 돌고래 같은 이 말이죠. purpose. There he is. 저기에 그가 있네. 그 시체. 퀵 빨리 걸어라. 낚시에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빈티지판에서는 이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 다음에 성과 나와요. 당겨라. 빈티지판대로 해석한다면 그 다음
sunk though he be beneath the watery floor. 완전한 문장으로 갖추면 though he is sunk beneath the watery floor죠. 그가 바다 밑바닥에 있지만은 하여간 그러내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 리시다스 밀턴의 작품 리시다스의 그 이 바다 밑에 있는 시체나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스테판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시체 이 시체인데 We have him. 우리는 잡았다. 이제 나오. 이제 잡았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그 두 소년이 어떤 남자에 끌려가서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찾기 전에는 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찾아버리면 이지, 잡아버리면 이지, 편해지겠죠. 이제 편하게 됐다. Back of corpse gas sopping in full brine. foul brine. brine은 소금물이죠. foul은 지저분한 더러운 소금물 속에 적셔 있는 이 시체 가스가 들어있는 포대. A quiver of minnows, fat of spongy tibbit. 퀴버는 원래 화살통입니다. 화살이 꽉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고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한때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한때의 물고기. 뭐로? 어떤 물고기를 수식하는 말이 fat of spongy tidbit. 이 해면 같은 이 음식, 맛있는 음식이 팁핏입니다. 음식을 먹고 띵띵해진, 비대해진 이 잡동사니 이 물고기들 한 집단. 이 집단이 동사 fresh죠. 번쩍인다. fresh, 번쩍번쩍한다. Through the slits of his buttoned trouser fly. trouser fly가 뭐냐면은 이 남자 바지에 이 단추가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남자의 남근이 들어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바지에 단추 채워져 있는 이 바지 단추 가리개의 구멍들 사이로 번쩍인다. 이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왜 번쩍입니까? 이 시체의 불안을 까먹으려고 번쩍인다 이 말이죠. God becomes, man becomes, fish becomes, barnacle goose becomes, feathered mountain. 신이 인간이 되고 또 인간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조개삿갓 기러기가 되고 조개삿갓 기러기가 깃 침실의 산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기포드의 주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템사이코시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회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 메템사이코시스. 신이 인간이 됐죠. 즉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또 인간이 물고기 됐다는 말은 예수는 물고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기러기가 되고 그렇죠. 기러기 털로 만든 것이 feather bed입니다. 이 깃 침실이고 이것이 산을 이룬다. 자, 우리가 키포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설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윤회라고 표현하면서 바너클 구스는 becomes feather bed mountain이 된다 했는데 goose feathers는 이 feather beds 깃 침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feather bed mountain이라는 것은 더블린 남쪽에 산에 있는 그 산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포드는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상세히 말 못하겠는데 하여간 윤회 계속 이 프로테우스상이 변신의 장이기 때문에 변신하는 모습을 윤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Dead breathes living, I living breathe. 나는 죽은 시체의 숨을 살아있는 내가 숨쉰다. 시체에 숨을 쉰다. 죽은 사람의 호흡을 한다 이 말이죠. Tread dead dust. 먼지가 사람이 육체, 시체가 사람이 먼지를 하잖아요. 흙, 먼지를 하는데 이것이 dust입니다.
죽은 이 먼지를 내가 받고 devour urinous offal from all dead. 모든 죽은 시체에서부터 나오는 오줌 냄새 풍기는 offal, 고기 찌꺼기들을 내가 개갈스럽게 먹는다. devour는 막 집어먹는다 이 말이죠. Hold the stock of the gun while he breathes of all the stench of his green grave. 우선 끊어서 이게 스타크는 굳어진 채죠. 굳어진 채 끌려온 이 남자 시체를 말합니다. 이 배전 너머로 건웨일 배전 너머로 지금 배전 앞에 나왔죠. 모래에 대가리만 낸 배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배전 너머로 이렇게 딱딱히 굳은 채로 이렇게 굳어진 채 끌려 나온 이 희는 시체입니다. 이 시체가 그의 초록 무덤의 악취, 스탠치는 악취죠. 악취를 위쪽으로 호흡한다는 말은 냄새를 풍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His leprous nose hole snoring to the sun. 그의 문둥병자의 콧구멍, 썩어 빠진 이 콧구멍에서 태양에다가 코를 고는 소리를 낸다. 드렁거린다 이 말이죠. Sea change this. 이 말은 this is a sea change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변화입니다. Brown eyes, salt blue, 갈색 눈, 속은 이 파랗게 된 눈. 우리가 salt white가 앞에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보면은 salt blue입니다. blue 되면 완전하게 이게 멍들고 시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사람 얻어 터지고 병신되는 게 blue입니다. 극도의 상처를 입는 거. 아까 상처를 입으면은 신음한다 했죠. Sea death, 바다의 죽음, mild death of all deaths known to man.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모든 죽음들 중에 가장 부드러운 죽음이 바다에 빠져 죽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old father, ocean, 늙은 아버지, 대양 이렇게 말했죠. 이상 제 11방을 마치겠습니다.